서울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의 새로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네, 입을 닫았지만 전 씨는 준비한 샤워캡을 쓰고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오늘 영장심사에서 전 씨는 발뺌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갈 때 남성이란 걸 모르게 하려고 샤워캡을 썼다고 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 씨의 구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첫 소식 박지영 기자입니다. 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쯤부터 신당역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머리에는 샤워캡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머리카락 등 DNA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 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건 범행 2시간 전인 당일 오후 7시부터였다면서 재판을 앞두고 압박감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계획범죄가 아닌 걸로 인정되면 구속도 피하고 형량도 낮게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 씨는 앞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범행 당일 2달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을 내면 법원이 선고할 형량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증거 인멸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 자체가 계획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법원은 형량을 낮춰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살인과 보복 살인의 형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전 씨가 노력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피해자 측은 그동안 경찰이 해온 수사에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전 씨를 경찰에 2번째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엔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지만 구속되지 않은 전 씨의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합의를 종용하며 연락을 계속하자 결국 스토킹 혐의 등을 추가해 또 고소했습니다. 2차 고소 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 씨의 괴롭힘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고소인 조사조차 안 하려고 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담당 경찰이 새로운 사건 아닌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냐며 검찰에도 물어봤더니 동일 사건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렇게 진행되면 경찰과 검찰 모두의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항의 후에야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차 고소가 기존 사건의 연장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이미 10월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송치 종결했다며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카톡을 보낸 게 새로운 사건이라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카톡 자체도 원치 않는 연락이었다며 범죄로 본 건데 경찰의 시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또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기초 범죄 사실이 동일해서 무리라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스토킹은 명백히 새로운 범죄라며 법원과 경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피해자는 입사 동기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순찰을 돌았습니다. 근무 일정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영무원들은 평소에도 위협적인 상황에 맨몸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단 순찰뿐만이 아니라 온갖 민원인이 가도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건 피해자도 혼자 순찰을 하다가 피의자 전 씨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2인 1조 순찰이었다면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년 동안 회사 안에서 스토킹과 불법 촬영에 시달렸습니다. 회사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 형사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사유와 피해자 신원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불의 문제를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일 것이다. 피해자의 동선과 근무 시간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피의자 전 씨는 범행 3시간 전 자신의 집 근처 지하철역 영무실에 들렀습니다. 나도 공사 직원이라며 컴퓨터 사용을 부탁한 뒤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된 뒤 직위 해제됐지만 업무만 중단됐을 뿐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내부망에서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피해자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게 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그 전까지는 직원 권한이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매뉴얼 개선 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 분노를 담은 글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한 시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스토킹 살인이 벌어졌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혜영 기자, 뒤로 추모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그제 저녁 여성이 숨진 신당역 화장실 앞 벽면에 추모객이 남긴 글귀입니다. 어제는 유족의 요청으로 추모 메시지를 떼어냈는데 오늘부터는 빠르게 쌓이기 시작해 약 100개 넘게 붙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바뀌지 않은 시대의 남성으로서 죄송하다. 또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와 같은 글귀도 붙었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 추모객들이 두고 간 국화꽃 수십 송이가 놓여져 있고 아래에는 고인을 위해 남긴 작은 간식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현장에 온 시민들은 진심을 다해서 추모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원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죠. 네, 제가 오늘 이곳을 오전 9시부터 취재를 계속해왔는데요. 이곳을 찾은 추모객들은 정중하게 묵념을 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스토킹 살인에 대해 부적절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조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장관들까지 오늘 한 목소리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외쳤습니다. 법무부는 빨리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검찰과 경찰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과 발언들 모두 이미 전부터 수차례 지적받고 비판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3시간도 안 돼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없애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없애면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알게 된 경우 임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서 보호 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당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신변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나온 대책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필요성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원치 않는 이런 접근을 계속하는 게 스토킹인데 이 처벌 여부가 피해자 손에 달렸다 그러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명의 목숨을 잃고야 뒷북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가해자 위치 추적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제외됐습니다. 또 법무부가 사건 이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대책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신당역 가해자처럼 재판에 넘겨져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